이제 이 세 가지 속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을 앞으로 바라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인간 안에 세 속성이 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는 동물도 살고 인간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도 산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 안에서도 동물이, 인간이, 천사가 살고 있다. 뇌 진화론에서 삼청뇌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간이라고도 말하는 기본적인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감정을 느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중뇌라고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은 조금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것이 뇌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약간 이게 색깔이 노란색인가요? 그 색이 바로 이제 중뇌로서 주로 기억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감싸고 있는 약간 푸른 빛을 띠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심피절, 대뇌피질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말하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걸 창조하고 뭔가를 학습하고, 이런 것에 주로 이제 관여하는 그런 어떤 뇌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뇌가 영역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그림에는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시스템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 뇌가 움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저 밑에 좀 붉은색으로 있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이제 동물성의 뇌 이렇게 말하고, 동물성은 우리 안에서 어떤 성향, 어떤 모습을 주로 보이면서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는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슬라이드와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동물성의 목표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생존입니다.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먹고 살기뿐만 아니라 내 존재를, 내 생존을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고 이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유지하거나 내 존재를 보호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그냥 공격적으로 또는 아니면은 도망가는 방식으로 그런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이제 삶의 방식을 주로 해 나갑니다.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의 방식에 지금 살아가는 내 목표에 뭔가 위험 신호가 왔다 그러면은 그 위험 신호가 뭔지 알려주는 것이 두 번째 줄에 보시듯이 안정감이 있다. 뭔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이러면은 생존이나 내 존재가 잘 보호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느낌이지만 불안하다. 뭔가 두렵다. 왠지 공포스럽다. 떨린다. 이러면은 내 생존에 또는 내 존재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거나 제대로 유지되는 데 있어서 뭔가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그런 신호예요. 그런 신호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주변을 더 많이 경계하게 되죠. 주변을 더 많이 이렇게 주시하면서 그 위험이 어디에서 오는지 늘 찾아서 이 위험을 가하는 사람이 나보다 세면은 도망을 가고 나보다 약하면 공격을 해서 그 위험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동물성의 본능입니다. 이 TV나 이런 데서 가끔씩 제가 이제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을 이제 즐겨하는데, 그걸 보다 보면은 제일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초식 동물들이 약자잖아요. 그 사슴이 보면은 풀을 뜯고 있다가 수시로 고개를 들고 주변을 돌아봐요. 돌아보는 것은 주변에 나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나 하는 것을 돌아보는데, 그렇게 수시로 돌아본다는 것은 사슴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에 대응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늘 주변을 경계해야 돼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불안감이 많고 뭔가 내 안에 두려움이 많으면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 경계하게 돼요. 사람도 경계하게 되고 새로운 낯선 상황도 경계하게 되고 그것은 내가 문제가 있거나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뭐죠? 그런 불안함, 낯선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신호가 내 안에 일어난다면 당연히 그런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신호는 뭐냐면 신뢰와 불신입니다. 내가 안정되어 있다. 뭔가 내 목표대로 지금 생존이 유지되고 있고 내가 잘 보호되고 있다 싶으면은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뭘 주죠?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존이나 내 존재에 대해서 뭔가 보호되거나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고 느껴지면은 이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낯선 사람이 왠지 얼굴이 편안하게 보이고 참 인상이 좋게 느껴지면 어때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위협적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보니까 얼굴이 부락부락하고 생김새가 왠지 뭔가 조폭 같고 막 그렇다면 어때요? 그냥 그 인상만 가지고도 나에게 뭔가 불안감, 위협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믿기가 상당히 어렵죠. 사실 그 사람 착한 사람인데 와가지고 저를 좀 도와주시게 가까이 오면 왠지 그냥 불안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뒷걸음을 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그 동물성의 발로죠. 그 동물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되고 내 생존이 유지되고 또 내 존재가 잘 지켜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동물성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방식은 이제 동물성은 주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하면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생리적 본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움직임이나 느낌 그대로 말해요. 누가 나를 이렇게 좋다고 등을 툭 치는데 아파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아주 기분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쾌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죠. 그건 뭐냐면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감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뭔가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상대방은 나를 좋다고 쳤는데 나는 그게 좋다고 친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리고 나를 보고 좀 친해보려고 농담을 했는데 그 농담이 왠지 뼈가 있다고 느껴져. 상처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그것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거리가 있게 느껴져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였을까를 물어보거나 질문할 그런 어떤 여지를 갖지 못합니다. 동물들은. 조금은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에 좀 더 충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눈이 뻑뻑하거나 매일 피곤해요. 피부가 따갑거나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친절을 베푼다고 이렇게 스킨십을 할 때 싫은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상황이나 이런 관계없이 본능적으로 내 오감이 주는 신호에 훨씬 더 민감하고 내 오감이 주는 신호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생존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리적인 본능과 감각이라고 했을 때 삶의 방식이 몸이 주는 신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안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만 지금 이 동물성에 대한 설명에서는 이제 동물성이 억눌러지게 되면은 이제 또 그거를 이제 스님들 그러죠. 아파도 괜찮아. 안 아파. 할 수 있어. 하고 꾸역꾸역 일을 하신다든지 동물성을 너무 억누르셔가지고 몸의 알아차림에 상당히 약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동물성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내가 주는 오감, 내가 주는 오감이 주는 신호들에 민감하고 그걸 잘 돌보고 생존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이제 이 동물성의 삶의 방식 중에 생리적인 본능과 감각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방식 중에 동물성이 주로 쓰는 방식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힘에 의존해요. 힘. 이 힘은 주로 공격과 회피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저 사람보다 세다 그러면은 특히 우리 한국 문화에서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한국 문화는 이 서열 문화다 보니까 서열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어 있는데 수양이 되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물성에서 인간성으로 넘어가거나 영성으로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이 힘을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도 함부로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상대방의 어떤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가는 것을 본인은 침범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래서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쉽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문화죠. 그런 어떤 힘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들어있어요. 동물성으로서. 갑질이 팽배한 세상은 동물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성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경쟁하고 아니면은 약육강식의 질서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그래서 약자는 계속 억눌려 있고 강자는 자신의 힘을 함부로 행사하게 되고, 이제 이런 문화, 이런 세상이 동물성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세요? 누구신가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아빠? 아니면 고3? 아마 집집마다 힘센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사람에 의해서 집에 어떤 선택권이나 또는 어떤 그 분위기나 이것이 쉽게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 사람이 힘센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힘을 그냥 너무 쉽게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이 사람은 동물성의 그 영역을 주로 활성화시키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그죠? 늘 그런다면은 사람이 다른 영역은 아직 이렇게 많이 발달되거나 개발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힘에 의존하다 보니까 공격하거나 도망가거나 두 가지 방식을 이제 많이 쓰고, 이 동물성의 목표가 생존이다 보니까 이기적이 돼요, 자동적으로. 자기의 생명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안전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존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돼. 우리 안에 동물적인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은 이런 게 있죠. 이 본능들은 일부러 이래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재되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예컨대 이게 있죠. 앞에서 돌이 하나 날라와요. 그런데 제가 피하면 뒤에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짧은 순간에 그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피해버려. 뒤에 사람이 맞아. 막상 맞고 나서 보면은 엄청 미안하고, 이제 그거는 뭐죠? 동물성이 발로가 됐지만은 내 안에 인성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는 영성도 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막 들면서도 그 순간에는 내 안에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물성이 그냥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동물성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도록 힘을 쓰도록 그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밥을 먹을 때 밥 숟가락을 떠서 다른 사람 입에, 엄마 말고요, 이렇게 넣어주지는 않죠.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내가 그냥 밥을 먹기 시작할 때는 자기 입에 넣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고 영양분을 보충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이거를 이기적이다 아니면 아주 자기중심적이라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건 아니라는 거지. 동물성이 동물성이 드러내고 있는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받게 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참 이기적이구나, 저 사람이 참 자기중심적이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이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보호하고 지켜야 될 것이 뭔가 지금 있구나, 아니면은 그게 많구나, 이렇게 이제 보아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 존재를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이 많다 싶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되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돼요. 제가 외국에서 살 기회가 좀 있었거든요. 한 7년 정도 이렇게 외국에서 살았는데, 외국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챙겨주거나 또는 배려해주거나 이런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다 낯설어요. 다 낯설기 때문에 결국 어떤 삶이 되느냐 하면은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쭉 시간이 많아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이런 어떤 경향들이 자기가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의 모습을 주로 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물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가능성이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도 보면은요, 이 동물성이 전면에 나서서 대인관계를 하게 되면은 어떤 그게 될까요? 말 그대로 동물의 왕국이 돼요. 예. 서로 경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기고 지고,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지게 되는 약육강식의 그런 어떤 사회가 되어 가겠죠. 예. 그리고 지금 사회 구조가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런 힘이 있든 없든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떤 것을 배우지 않았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모든 사람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로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한 구조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한 구조예요. 예를 든다면은 조선시대 때 한번 생각해요. 조선시대 때는 육체적인 힘이 좋으면은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예.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저 사람은 진짜 뭐, 몸집이 그냥 장군이다. 그냥 장군감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리고 힘이 엄청 세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누구 집에 가서 머슴살을 해도 어떠죠? 예. 훨씬 더 많이 받고, 일도 잘하고, 힘도 세니까 전쟁터에 가도, 훨씬 더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고, 그때는 오히려 그것이 몸집이 크고 장대하고 이것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이렇게 많았던 그런 어떤 구조였다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초기 60년대, 70년대는 뭐죠? 머리가 똑똑한, IQ가 높으면 성공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지금은 점차 어떤 구조로 가죠? 이제는 IQ도 높아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죠. 그죠?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삶에 있어서 새로운 남보다 조금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아내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사회에서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융합적인 예. 사고, 통합적인 사고, 유기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예, 지금 그런 구조 안에서는 지금 이런 것에 적절하지 않는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공하기가 참 어려운 사회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사회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나 그런 어떤 가능성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행복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고 한마디로 적자 생존의 사회에서는 결국은 적자가 되지 못하는 적당한 어떤 그렇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동물의 왕국에서 잘 보여지는 것들이죠. 이런 거를 국가가 사실은 보완을 하고 모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자유주의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런 동물성이 추구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행복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생리육체적 행복인데 생리육체적 행복의 핵심 내용들이 보면은 뭔가 좀 쾌락적이고 좀 즐겁고 하는 그런 만족들을 주로 추구를 해요. 맛있는 거 드시면 어때요? 생존에도 도움될 뿐만 아니라 입맛이, 맛있는 거 얘기하니까 제가 배가 고픈지 벌써 침이 막 나요. 이게 뭐냐 하면은 동물성적인 우리 안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행복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동물성이 있으니까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당연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먹방이 그렇게 잘 통하나 봐요. 이 생리육체적 행복은 오감을 추구한다는 거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편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고플 때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걸 보는 게 더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오감 만족시켜주는 것, 좀 더 쾌락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우신지. 어떠세요? 동물성 들어보시니까 어떤 뭐 이렇게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손 드신 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남편하고 싸울 때 그 분노했던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동물성이라는 점을 이제 설명해 주실 때 남편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게 생존 본능이구나. 그걸 좀 깨달았었어요.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동물성이 내가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자동으로 활성화돼요. 생존이 위협을 받는다. 무언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라고 느낄 때 내가 야 동물성 나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는 동물성과 인성과 영성이 아주 유기적으로 기회를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추구하는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막 나오는데 누가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키고 내 생존을 이렇게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격하지 않았지만 상대가 공격을 당했다고 느끼면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으로요. 튀어나와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 얘를 공격을 할까? 도망을 갈까? 그래서 나를 공격한다라고 느끼면 나도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동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격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나도 조금은 본능적으로 방어하거나 도망가거나를 취하기 위해서 몸이 전투태세로 바뀌어요. 흥분이 좀 더 심장박동을 빨리 하게 한다든지 몸의 상태가 이 격투를 하거나 도망갈 수 있는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뇌로 혈관 공급이 좀 작아지면서 조금 더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동물성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상대가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공격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가 동물성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의 그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상대에게도 나에게도 유익한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할 수 있는 게 어렸을 때는 못 움직이니까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똥을 싸고 불편한데 돌봄이 빨리빨리 되지 않을 때는 나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할 때는 이제 불신이 생기죠. 믿음이 안 생기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느끼거나 또는 내가 불신이 아니고 이제 나를 안 돌봐주면 난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어떻게 불안감을 느끼죠. 상황을 오래 겪게 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동물성만 힘이 세지는 거예요. 동물성과 힘이 세지다 보면 어른이 돼서도 이 불신과 불안의 감정을 동물성이 계속 품고 있으면서 지금 편안한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조금 더 안전해야 돼 조금 더 평안해야 돼 하면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이 전쟁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재산을 모아야 돼 안전하게 모아야 되고 안전을 추구하고 먹는 것도 더 많이 이렇게 챙기게 되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이 생존을 추구해야 되는 그 갈망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만 위험하면 훨씬 더 발끈해요. 그런 것도 있고 어렸을 때 만약에 돌봄을 많이 받지 못한 분들은 어른이 돼서도 아주 작은 공격에도 아니면 작은 무관심에도 이 사람 못 믿을 사람이구나 불안해 이런 감정이 빨리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성이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당연한 대처 양식 반응인데 동물성이 나왔다고 야 내가 너를 공격했냐? 내가 언제 너를 공격했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상대가 느끼기엔 더 공격하네? 더 힘을 키워야 되겠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성이 나오지 않게 그 다음 단계인 인성과 영성이 나오게 하려면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동물성이 드러나는구나. 뭔가 공격받는다고 느끼는구나 라를 이해할 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동물성이 발동되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어떤 위협감을 느끼는 게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자세를 바꾸기가 좀 쉽죠. 그죠? 예. 고맙습니다. 이제 동물성을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간다면은 이 동물성의 목표가 생존이나 자기 보호, 자기 유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생존이나 자기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려 그러기 때문에 동물성만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공격적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도피적으로 이렇게 이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스스로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고 내 안에 뭔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 한마디로 뭔가 불안감이 있고 약간 뭐 미래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이 두려움이 그냥 사람을 피하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좀 크다. 그러거나 나는 사람을 이렇게 믿기가 참 쉽지 않다. 충분히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살아온 어떤 연륜이나 만나온 연륜, 알고 있는 연륜을 볼 때, 이제 이 정도면은 믿을만 한데도 불구하고 잘 못 믿겠다. 이런 것이 나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 안에 이렇게 동물적인 어떤 그런 속성이 많이 상처받았구나. 이런 것이 너무 나 안에 크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컸구나.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낸 사람을 누구 탓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내 지금 현재의 현실을 알아차리는 게 참 중요해. 그래서 스스로 이제 여기에서만 머물 게 아니라 이것이 뭐 싫어서 나빠서가 아니라 이것만 다른 것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이 세상을 동물의 왕국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공격이나 이런 것을 더 쉽사리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를 좀 더 이 사람들을 한번 믿어보자. 이 사람이 내 기대를 채우고 안 채우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이 사람 나름대로 뭔가 최선을 다할 거고 이 사람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이제 우리가 인성이나 여기서 좀 더 다루겠지만은 그런 어떤 인성을 좀 더 키워야 되는 신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과도한 어떤 고착된 경험들, 강한 경험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더불어 일상적으로 몸이 피곤하거나 많이 그러니까 그 피로가 누적돼 있을 경우에도 또 이런 날카로움이 공격적인 성향.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동물성이 뭐라고 하냐면 너 지금 이렇게 계속 일하다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상태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날카로워져요. 그러니까 언어가 공격적인 언어가 되고 말이나 이런 행동들이 좀 이렇게 거칠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동물성이 뭔가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휴식을 취한다거나 이 생존을 위해서 내가 돌봐야 할 부분이 뭔지를 조금 케어해 보면서 충족시켜주면 그런 그 대처들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거죠. 사실 동물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고 나서부터 창조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긴 세월들을 동물성으로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생존이 상당히 힘든 시기였잖아요. 우리가 생존이 안정적이 되었다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 지구상에서 역사로 볼 때 동물성으로 살아와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그 시기들이 워낙 길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해서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고 동시에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 늘 천사이기를 바라는 것도 좀 지나칠지도 모르겠어요. 그 안에 동물성이 보인다 했어도 이거는 인간이 지나해온 어떤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한 현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조금은 동물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나에게 알아주고 이해해줄 때 동물성이 안정감을 느끼면서 조금 이렇게 다른 속성들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동물성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인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방에서라도 좋고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운동을 좀 이렇게 가볍게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 우리 뇌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이 조금 더 좋아지고 그래요. 잠시 쉬셨다가 5분 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동물성이 불편해지면 인성과 영성을 누르고 막 튀어나오거든요. 몸이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